반도체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 주겠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한테는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GPU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AI 한 단계 도약하는 국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희 경제스쿨이 33만 구독자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구독자분들 그중 20분을 선정하여 반도체 오디세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로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제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 전반이나 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표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하고 관세청에서 지난 11월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3.6% 596억 달러 수출이 됐습니다. 수입은 1.5%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 61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지난 10월 추석 때문에 조업일수가 작년 10월보다 2일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중요한데요.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일별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나중에 그 주가와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 우리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소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상반기에는 약간 감소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앞으로 11월, 12월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수출 보면요. 여전히 반도체, 선박 등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조업일수가 이틀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25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57억 달러, 제 예상치는 156억 달러였습니다만은 제 예상보다는 1억 달러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무려 131%나 증가했습니다. 선박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별 수출 변동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석유 제품인데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하면서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출이 10.5% 감소했습니다. 중기 추이를 보면요.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죠.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5%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한 달만 보면 26.4%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반도체는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박 비중이 올 1월에서 10월 4.7%입니다. 작년 3.7%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10월 한 달만 보면은 7.9%로 선박이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반도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철강, 석유화학입니다. 이쪽은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인데요. 석유화학은 아마 저점을 치고 이제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작년에 50%였고요. 9월까지 42%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관세 영향, 물론 관세를 낮췄습니다만은 특히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동차 수출 비중은 조금 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정말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박이 그 다음으로 잘 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한 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출 보면요. 우리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중국하고 미국이죠. 그러나 두 나라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 저밀수 감소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는 수출이 16.2%나 감소했습니다. 주로 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는 수출 5.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아직도 아시아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작년까지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8.7%였는데요. 올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17.3%로 단기적으로 보면 작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10월에는 미국 비중이 14.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관세 영향, 자동차 수출 감소 이런 것들이 미국 수출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 중국 비중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6.8%였습니다만은 올 1월에서 10월까지 보면 18.3%로 축소가 됐는데요. 그러나 10월 한 달 보면은 중국 비중이 19.4%로 늘어났어요. 미국 비중은 14.6%로 줄어들었는데 중국 비중은 오히려 19.4%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 경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중 이제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다소 올라가는 모습이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에서 장기적으로 증가한 데가 아세안이고 인도입니다. 특히 아세안 비중이 이제 미국 비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들이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꾸준히 수출을 늘리면서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9억 8천만 달러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나치게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평균 수출 금액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두 변수가 상관계수가 0.87이나 됩니다. 그런데 10월 말 우리 코스피가 4,107.5였었습니다만은 33% 정도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수출인데요. 저는 11월 수출이 10월보다 상당폭 감소한 27억 5천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15% 수출이 늘어나는데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10월보다 상당폭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코스피 가대평가 정도가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2021년 4월이었죠. 그때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때 뭐 다른 지표도 고려했습니다만 이걸 보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300 무렵에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만 보면은 그때보다도 가대평가 정도가 현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12월 가서 다시 일평균 수출이 29억 달러 이 정도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1월 일평균 수출 금액 제 예상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수출입니다. 제가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변수가 상관계수가 0.83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요. 내년까지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비해서 10월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한 10억 달러 줄어들었고요. 아마 11월에는 155억 달러 정도로 10월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12월도 내년 1분기 좀 감소했다가 연간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건데요. 단지 반도체 수출 실적으로만 보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있지 않느냐. 최근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반도체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 주겠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한테는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GPO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AI 한 단계 도약하는 뭐 국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335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335라는 것은 3% 성장, 세계 AI 3대 강국, 그 다음에 마지막 5는 세계 국력 5입니다만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AI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AI가 많이 사용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AI로 한 단계 도약할 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반도체 수출만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도 저는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지 않느냐. 그동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 반도체 수출 데이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다른 경제 지표 보면서 작년 말부터 올 뭐 보면은 여러분한테 그 주식 사서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작년 말에 우리 코스피가 이 명목 GDP에 비해서 24% 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200까지는 오릅니다. 주식 사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4,100을 넘어섰고요. 오늘 뭐 4,200도 넘어섰습니다만 한 25% 정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가대평가가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결국 주가는 제자리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M2 비율입니다. 장기 평균이 58%였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5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습니다. 결국 오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까지 아직 M2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전망치를 넣어보니까요. 이제 76%입니다. 물론 2007년 10월에 83%까지 갔었어요.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아마 이 근처까지는 가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에서 2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역시 그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HP 필터,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 가지고 제가 우리 코스피의 중기 추세를 구하고 여기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평가하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25% 2로 벗어났습니다. 물론 과거 보면은 30% 이상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에 외국인 사고 국내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여러 통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수익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 덕분에 김영희 그 경제스쿨이 33만 구독자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와 금융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을 동행해 주시는 33만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대 반도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오디세이 이것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역사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삼성이 어떻게 반도체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모할 것인가, 특히 AI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 이익과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통계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우리 경제나 우리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집 예정인 실전 투자 교실의 특강 연사로 이승우 센터장이 특강을 해줬는데요. 바로 이승우 센터장이 아주 깊은 통찰력을 발휘해서 쓴 책입니다. 신청하신 구독자분들 그중 20분을 선정하여 반도체 오디세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로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